예, 보신 것처럼 총리와 일부 장관, 또 청와대 참모진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선 신임 원내대표까지 선출되면서 이 재보선 참패 이후 당정청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인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까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폭 인사 교체는 일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엔 그야말로 대폭입니다. 청와대 내부의 참모, 그리고 이제 부처 장관, 총리까지 지금 이제 인사 이동이 연쇄적으로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요. 이걸 다 제외하고 10명입니다. 가장 대폭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 쇄신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그 김부겸 총리 내정자, 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통합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통상은 임기 후반에는 관리형 총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대통령의 마지막 어떤 기조와 의중을 주로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기조인데 예. 이번엔 이례적인 게 후반부의 선거 참패에 국민 회초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오히려 그동안 소홀히 했던 통합의 방점을 둬야 한다. 가장 적임자가 김부겸 전 장관이었고 총리 지명자로 보여지고요. 아마 무난하게 할 것으로 많은 이제 중평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 총리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인 유임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한시적인 유임일 수도 있겠으나 예. 대체적으로는 임기가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번 정부의 곳간지기 역할을 도맡아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교체했을 때 신임 부총리가 들어와서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남은 기간이 그리 긴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찌 보면 성적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꽈락은 아니고 곳간지기 입장에서 재정 걱정을 많이 하면서 당과의 일부 충돌이 있었을 뿐이지 예. 사실은 무난히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홍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그 개각에 포함된 게 그 경제 관련 5개 부처들인데 이 네. 후보자들을 보면 이 또 공통점이 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만 학자 출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고요. 예. 역시 이제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또 이끈 리더십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요.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 그것도 출신이다. 전문 예. 관료 출신이고요. 해당 부처에서 정말 잔뼈가 굵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오랜 기간 재직해온 인물들이기 때문에 임기 후반 경제 관련 부처들의 가장 방점은 디테일한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 관련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그 부처의 생리와 인사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수장들을 세웠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그 가장 관심 가는 부처가 역시 국토교통부겠죠. 그렇습니다. 그 노형욱 내정자. 이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예산 전문가인데 네. 그 이사 공급 대책도 있고 그래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 그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의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하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계속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LH 사태 등에서 나타난 비위 근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가 방점인데 이전에 변창흠 장관은 이미 일찍 사의를 표명했었죠. 변 장관이 주로 실무형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아이디어를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와 중요한 게 있는 아니다.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는 관리형 부처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이동을 하면서 기재부에서 성장해온 예산통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관리하는 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이 정무수석에 기용된 이철희 네. 전 의원이 눈에 띕니다. 어떤 맞습니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이 김부겸 이 총리 내정자와 같은 맥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존 기조와는 좀 다른 결일 수는 있지만 오늘 이철희 지명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군요.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대통령에게 다양한 옵션까지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것이고 예. 올릴 것이고 그리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 네, 그러니까 헌신하겠다에도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고 보통 자기 정치를 위해서 나오는 참모들은 많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이철희 지명자의 경우에는 노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헌신일 것이다 해서 양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대통령이 이제 신임 총리와 신임 정무수석을 통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의중을 더 국정기조에 반영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좋은 수가 될 것인데 지금 묘수가 될 것인지 악수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지만 이 개혁을 강조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친문 주류 의원이죠. 오늘 네. 민주당 의원들의 이 선택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실은 이제 의원들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러한 어떤 개파적인 요소보다도 이 결국 의원들의 판단과 이 또 친소 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봤는데 이 100명이 넘는 의원이 윤호중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제 선출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기조는 친문 기조로 계속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누가 리더십을 잡더라도 지금 이 쇄신 그리고 성찰 이 부분을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목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개혁을 완수한다면 여기에 이제 성과를 낸다면 국민들의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윤호중 이제 신임 원내대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방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야당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민생을 화두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풀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야권 상황도 좀 간략히 짚어보죠. 네네. 예, 국민의힘 오늘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그동안 나왔던 것은 선 전당대회를 하고 후 통합이냐, 선 통합을 하고 후 전당대회냐 이 방법론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 원론은 그 부분에서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기로 한 길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부에 비토가 좀 많았는데요. 조기 원내대표 또 이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사퇴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또 여기도 지도부를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서 큰 숙제가 지금 야당에 남아 있고요. 또 제3지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잡성은 여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